그의 순서가 돌아왔다. 타석에 들어서서 때를 기다리는 사나이. 박병호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공은 어김없이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넘어갔습니다. 좌측 장외로 나가는 큰 홈런 박병호. 좌우로 치는데 이 홈런이나 어떤 기준이 없어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는 또 승부욕이 또 되게 세거든요. 일단은 살짝 찐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중심에 맞아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들은 야 괴물이다 괴물 그냥 힘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한민국 홈런왕에서 이제는 메이저리그 홈런왕이 되기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사나이. 우리는 그를 홈런 본능 거포 박병호라 부른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될성부른 떡잎으로 눈여김을 받았던 소년 박병호. 일단 신체 조건부터 달랐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학창 시절에 이제 또래 선수들보다 키가 컸어요.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래 선수들보다는 근육량이 좀 남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습득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았고 185cm에 90kg. 고교 시절 이미 프로 못지않은 체격을 갖춘 그는 타고난 손목 힘까지 겸비해 대형 타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2루 타치는 박병호. 역시 잘 치네요. 박병호 잘 치는 선수입니다. 참 고등학교 선수로서는 참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네. 스윙하는 거 봐서는 같은 또래 선수보다는 공격하는 스타일이 한 수 위네요. 네, 박병호 선수. 중학생 때 이제 목동야구장을 썼는데 그때 홈런을 쳤는데 목동야구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정말 중학생이 홈런 치는 거는 김동주 선배 이후로 처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기억에 남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통령배 대회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손고등학교랑 경기를 하는데 앞선 두 타석에서는 이제 볼넷으로 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를 갖게 될 전남 화순고등학교 대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원아웃의 주자는 없어졌습니다. 박병호 3루 타자 투 쓰리. 2004년 4월 29일 대통령배 야구대회. 화순고와의 1회전에서 동대문구장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기록한 고등학교 3학년 박병호. 본선 무대에서도 역시 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타석에 들어서 또다시 홈런을 날려버리더니 홈런! 박병호 연타석 홈런입니다. 연타석 홈런 치는 박병호 대회 21호입니다. 그 다음 타석에서도 또다시 쭉쭉 뻗어나가는 홈런을 쳐내고 만 것이다. 넘었습니다. 3연타석 홈런입니다. 박병호. 자, 3연타석 홈런. 고교야구에서 3연타석 홈런은 네 번째 발생한 사건. 그런데 박병호는 여기에 한 타석을 더했다. 3연타석 홈런으로 기록이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휴문고등학교랑 경기를 하는데 제가 첫 타석에 홈런을 쳤거든요. 대한야구협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4연타석 축하한다고 이제 특별상을 시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이게 4연타석이 했는데 저는 연결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이런 홈런이 나왔을까 하는 좀 그런 신기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그 다음에 무슨 경기에 나간다거나 스카우트가 다른 선수를 보러 갔다 이랬는데 저 친구가 4연타석 홈런을 쳤던 선수래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또 시선이 박병호 선수한테 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 선수 그 기록만으로도 프로 구단에 좀 뭔가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초의 4연타석 홈런 기록을 보유한 고교 괴물 타자. 이런 그를 일찌감치 낙점한 팀은 LG 트윈스였다. 구단 생각도 마찬가지였겠죠. 참 이 선수를 1차 지명으로 영입을 해서 육성을 통해 그 입단한 구단에서 이제 키워내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은 아마 다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해 야수 최고 금액을 받고 LG를 입단을 하게 됐는데
뭐 금액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고교 야구 사상 첫 4연타석 홈런을 날렸던 LG의 새내기 박병호는 자신의 1호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LG 신인 박병호는 상승세의 타격감을 자랑하며 신인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타격감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즌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뽑혀온 차세대 거포. 그에게 거는 기대는 다른 신인 선수에게 거는 기대와는 수준이 다른 것이었다. LG 팬들 중에서 박병호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없죠. 우타 거포는 뭐 LG 팬들의 꿈이죠. 네. 그래서 우타 거포만 들어오면은 이병규랑도 어울려, 박용택과도 어울려. 얼마나 좋아요. 3, 4, 5번을 좌타, 우타, 좌타로 딱 넣을 수가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5월 초까지 자신의 진가를 확연히 드러냈다. 높은 공 좌측 당장, 좌측 당장 넘어갔습니다. 백투백 홈런이 나왔습니다. 박병호 시즌 자신의 첫 번째 홈런. 솔로 홈런으로 장식을 하는 박병호입니다. 5게임 출장에 6개의 안타, 그중 3개가 홈런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한 마음은 모든 선수들이 내가 TV에서 봤던 선수들인데 이제 경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많은 좀 떨림과 긴장이 좀 많았어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경쟁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파워만큼은 정말 수준급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조금 그런 기교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세일 삼진 경기 끝. 하지만 차세대 거포에게도 프로의 벽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뺏도록 갔어요. 토마싱 어려운 볼을 지금 빼시나가요. 참 나쁜 습관이에요. 스윙도 아니고 굉장히 킥하고 지금 스윙도 아니에요. 네. 소질이나 재능을 본다면 앞으로 크게 될 선수거든요. 미처 재스윙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려오는 일이 많아졌던 것이다. 네, 박병호 선수 초년병 1군, 2군 오가던 시절에 이제 상대 투수들과 얘기를 해보면 박병호는 투수 스트라이크만 잡으면 무조건 삼진이다. 이런 선수였어요. 박병호 별명이 체크박이었어요. 체크박.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응? 삼진을 당하는 건 좋은데 스윙도 못하고 삼진을 당하니까 이거는 거의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딱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 체크 스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발 그것만큼 하지 말자. 삼진을 당하더라도 돌리자. 그리고 한 경기 못했다고 해서 막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말자. 그 마음을 좀 계속 매일매일 새겼는데, 하지만 언제나 마음뿐이었다. 2006년 상무에 입대했다 다시 복귀하는 초강수를 두며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결국 기량은 점점 더 하락했고 급기야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부상까지 당하는 내리막길에 서게 된 것이다. 훈련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탓도 아니었다. 딱히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짐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예 자신감조차도 없었어요. 너무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많이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병호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호는 멘탈적으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원체 이 하드웨어가 좋아서 그걸로 커버하는 선수지 착하고 여린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좀 몇 년 같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약하고 좀 여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박병호 물러납니다. 스스로 움츠러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위축감 속엔 당시 LG라는 팀의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제가 참 이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네.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자기 LG에서는 빅5 그러고 선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고 한 타석 두 타석 못 치면은 선수를 또 교체가 될 수 있고 또 2군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배트복스에 들어가면은 불안하거든요. 쳐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불안하니까 자기 스윙을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신체로 따지면은 기본적인 신체 검진 하듯이 심리 검진을 쭉 해요. 모든 신인 선수들이든 우리 팀의 새로운 선수들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왜 포텐셜이 안 터지냐, 왜 홈런을 못 치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또 주변에 있는 감독 코치님이 기대가 엄청 많은데 그 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도움을 요청했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부상 때문에 팔꿈치를 수술을 해서 1군 전주훈련에 참가를 못하고 2군 전주훈련을 참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기태 감독님이 감독님으로 계셨고 저한테 이제 후배들이 있는 데에서 저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호 너 지금 몇 년 차야? 연봉은 얼마야? 올해 목표가 뭐야? 이렇게 좀 후배들 앞에서 말하면 좀 저한테는 좀 창피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야구 선수 안 된다. 뭐 이렇게 따끔하게 좀 혼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마음에 상처까지 입어서 이제 한덕현 박사님한테 찾아갔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수들이 그 뜻을 알아듣기에는 이들이 여유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잘 되라고 어떤 강한 정신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선수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당신 많이 아프겠다, 당신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위로를 받고 많은 선수였으면 소위 말해서 박병호가 아니죠. 막 몇 시간 동안 막 얘기하면서 사실 눈물도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한테 내일 찾아가서 감독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약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한 질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했는데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김기태라는 어떤 한국의 전설 정도는 쓰러뜨려 봐야 자국의 자신의 포텐셜을 터뜨릴 거 아니냐. 정말 다음 날에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2군에 있을 때 이제 1시에 경기가 다 이제 시작을 해서 끝나면은 감독님과 짧으면 1시간 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감독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일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복세가 눈에 띄는 속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였다. 바짝 연타석 홈런을 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며칠뿐이었다. 그 사이 트레이드 영입, 부상 선수 복귀로 주전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만 갔다. 야구도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의 100%의 이제 스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코칭 스태프에서도 삼진 당해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1군과 2군을 오가며 속만 태우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도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는 차세대 거포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꿈치 재활로 1군에 늦게 합류한 그는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때가 2011년이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지환 선수는 3년 동안 꾸준하게
1군에서 버텼고 참아줬고 구단이 참아줬고 감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가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선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박병호 선수는 상황은 똑같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 반복되는 거죠. 1군에 올라와서 바로 뭔가 결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그런 게 이제 선수를 좀 약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뭐 본인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한 작업이죠. 2군의 베리 본즈. 하지만 1군에서의 통산 타율은 고작 1할 9푼이었다. 2011년도에 정말 저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야구를 하고는 있었지만 좀 뭔가 좀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손에서 야구를. 그만큼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야구를 그만두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볼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야구를 하기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형과 저를 이제 평일에 이제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야구를 그만두겠다 말은 못 하겠고, 만약에 그만두면 별 자신이 없었고,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운명이,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트레이드였다. 이적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넥센과 LG의 갑작스런 트레이드 발표에 야구계가 술렁였습니다. 투수 송신영과 김성현을 심수창 박병호와 2대2로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던 박병호를 넥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데려간 것이다. 또 팀은 팬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트레이드를 감행한다는 건 선수들 사기도 문제도 그렇고 팬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봤을 때는 아니 1군에 있는 김성현 선수하고 선발 하나 주고 키포인트 송신영이 주고 박병호를 왜 꼭 굳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이제 넥센에서는 1군에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LG로 트레이드가 된 거고, 김성현 선수, 뭐 송시영 선수에서, 그리고 반대로 LG는 이제 유망주급 선수를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었던 거죠. 박병호가 몇 년 동안 지금 LG에서 계속 고생하고 실력을 뽐내지 못했는데 그게 실력이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팬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LG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박병호를 선택한 김시진 감독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군 경기를 보니까 뭐 좌우로 치는데 뭐 이 홈런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도 그렇고 뭐 센터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박병호 정도면은 목동에서 최소 30개, 홈런 30개, 타점 한 80타점 정도는 충분히 쳐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선수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하게끔 좀 해달라. 상당히 잠재 능력이 있는 선수다. 왜 저런 선수가 2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었고, 뭔가 문제는 있으니까 2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좋았죠. 네, 오히려 좋았어요. 좀 사연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넥센에는. 그런 선수들과 이렇게 뭔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사실 넥센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시즌이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박병호를 불러들인 김시진 감독은 하나의 처방전을 내려주었다. 그 내용은 바로 감독님을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은 경기에서 너가 부상이 없는 한 전 경기를 다 내보낼 테니 그리고 코치한테도 너 폼 어떻게 고쳐라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할 테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50타석을 삼진을 먹더라도 나는 내가 감독 있는 동안 난 4번이다. 하루는 제가 삼진을 당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지금 스윙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200번 삼진을 이렇게 당하라고. 그 터지는 시기가 어떤지 몰라도 그때 그 기다릴 거니까 타석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지 마라. 상상을 초월하는 처방전을 받아든 박병호는 새로운 타석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5구 크게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박병호 솔로 홈런. 시즌 1호 LG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시즌 첫 홈런, 마수거리 홈런을 넥센에 와서 오늘 경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단한 힘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얼떨떨하게 진짜 그라운드를 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친 홈런이기도 하고. 단지 팀이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넥센에서 혹시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박병호 능력을 저희들이 본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아닌가.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이제 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환경의 변화라든가 계속 이제 그 1군에 있지 못하는 그런 좀 위축이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병호랑 많이 이제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병호의 그런 이제 믿음 또 그 당시에 김시진 감독님에 대한 병호에 대한 믿음.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는 점점 타석의 재미와 팀의 의미를 알아갔다. 8월 20일 기아전 투수 유동훈을 상대로 선 마지막 타석이었다. 그는 계속 공을 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지만 침착하게 공을 골라낸 박병호. 그리고 멀리 그리고 높이 떠 날아가는 공. 이것은 그날 경기를 끝내는 결정타, 끝내기 홈런이 되어주었다. 트레이드된 지 단 20일 만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던 것이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끝내기라는 거를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끝내기 홈런 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어디서 봤는지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레이드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모든 선수들, 제가 집에 와서 비디오를 다시 봤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기뻐해주고 막 물 뿌리고 막 하면서 그 홈런으로 인해서 제가 넥센이라는 팀에 좀 금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원정 끝나거나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병호 형 따라다녔기 때문에 병호 형은 그냥 야구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 야구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강한 선수였고, 상당히 너무 박병호 선수 너무 예의도 바르고 항상 겸손하다 보니까. 병호가 원체 성격이 좋아가지고 저 말고도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병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병호가 이런 행동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 면에서 잘했기 때문에 병호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는 트레이드된 그의 8월 이후에만 홈런 13개를 날리며
개인 통산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트레이드는 그에게 최초의 경험을 줄줄이 가져다 준 것이다. 홈런이 두 자릿수가 처음 돼봤어요. 10개째 치는 순간 제가 이승용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님 축하해주세요. 뭐? 선배님 저 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쳐봤어요.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갑자기 변하게 만든 것일까? 단순히 팀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연습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경기를 나가다 보니까 이거 연습과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경기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의 그런 것들은 경기를 통해야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경기를 계속 출장하다 보면서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4번이 강해야 팀이 그래도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요. 중심이. 이 팀의 어떤 주축이 되기 위해서 4번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함으로 해서 너는 충분히 네 몫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힘들더라도 견뎌야만이 너는 지금보다 장래가 더 보장되는 선수다. 2012년 그는 넥센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풀 시즌을 준비했다. 완전한 4번 타자로 자리 잡은 그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2012년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표로 세운 게 있었어요. 정말 뼈가 부러지고 경기에서 뛰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정경기를 한번 나가보자. 정경기를 나가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게 정경기 출장이었어요, 저는. 전경기 출장이라는 크나큰 목표를 세운 그에게 2012년은 그 이상의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넘겼습니다. 박병호 좌측 탐장을 넘기는 시즌 30번째 홈런입니다. 그리고 0대0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박병호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이 홈런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처음으로 시즌 30호 홈런을 때려냈다는 점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타점도 100타점이 이제 2점을 남겨놓는 그런 홈런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 달 후엔 시즌 20개의 도루까지 성공시켜 20홈런, 20도루까지 달성해내고 마는데 20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시즌 20번째 도루를 성공시키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참 초구를 선택을 했네요. 예. 통산 35번째 20. 그거는 사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팀은 6위였고 이미 가을 야구는 끝났었고 저는 도루 개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사인이 안 나면 뛰지 못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코칭 스태프의 배려였죠. 얼마 남지 않은 기록이었고 기회 될 때 뛰어라. 예. 그래서 사실 좀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준 좀 그게 크죠. 네. 뭐 홈런이야 뭐 20개 칠 수가 있지만 주루풀에 센스가 없다고 한다면 도루를 20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박병호 선수는 뭐 코치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 주루플레이 쪽에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루를 20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의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 행진은 계속되었다. 해마다 개인 통산 홈런 개수를 늘려가던 그는 2014년 10월엔 결국 시즌 50호 홈런을 쏘아올려 이승엽, 심정수 이후 역사상 세 번째 50홈런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다. 사사구가 하나도 없어요. 박병호 왼쪽으로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박병호의 시즌 50번째 홈런포. 2015년 그의 홈런 개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졌다. 이제 관심의 주제는 그가 과연
이승엽의 홈런 기록을 깰 것인가? 그리고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뭐 지금 페이스면은 뭐 가볍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도전해서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6호는 뭐 저는 제일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지만 박병호 선수는 좀 더 일찍 시즌을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 100게임 넘어서도 분명히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워낙 파괴력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번아웃 일전은 3루와 1루. 여기서 93호 홈런이 터진다면 팀의 역진을 홈런포가 되고요. 모두 기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치는 그 이름 하나, 오직 박병호. 자, 이번에는 멀리 갑니다. 한복판 박병호입니다. 결과는 걸렸습니다. 박병호의 득점짜리 홈런이 터지면서 이 홈런으로 역전, 그리고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거기다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홈런과 타점 기록을 동시에 갱신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중심 타자 역할을 못해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저도 사람인지라 타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싶었지만 신경이 쓰였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홈런이 팀 승리도 이끌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홈런도 이제 작년 기록을 넘어섰고, 그리고 최다 타점도 넘어서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박병호 선수의 기록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라고 싶을 만큼 2년 연속 50홈런은 참 대단한 기록이죠. 한 해에 50개 치기, 프로 통산 50개 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2년 동안 쳤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이죠. 50개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박병호 선수가 이제 매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놀랍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50개를 쳤으면 그 폼에 좀 안주를 하고 개인적으로 안주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50개를 넘기고 또 53개를 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박병호 선수가 어떤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고 50개를 2년 연속 쳤다는 거는 65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남들은 평생 친 홈런을 다 끌어모아도 채우기 힘들다는 50홈런을 한 시즌 만에 몽땅 쏟아낼 줄 아는 타자 박병호. 그렇다면 그 많은 홈런 중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홈런은 어떤 것일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 감독 첫해 9회 말 투아웃에 어떤 동점 3런.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 목동 야구장에서 전광판을 통째로 넘겨버린. 하나를 뽑자면 저는 목동에서 그 전광판 백스크린 전광판 넘긴 그 타구가 그거는 아마 야구할 때 동안 평생 잊지 못할 타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호 중견수 봉입니다. 박병호의 시즌 12호. 자, 지금 보시면요, 정광판을 넘어갔나요? 정광판 끝을 맞고. 저는 전광판 넘어간 걸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홈에서 더가웃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브랜든 나이트 선수도 그렇고 넘어갔다고, 스코어보드를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넘어갔더라고요. 저조차도 어떻게 이게 넘어가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에게 이런 홈런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타자가 방망이를 돌리는 순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크기를 직감하게 되는 대형 홈런. 와, 정말 큰 홈런이 나왔어요. 지금 외야수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넘어갔어요. 예. 와, 한 150m 정도 간 거 아닌가요? 박병호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로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간 거죠? 꼭대기 광고판 위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공의 궤적조차 따라가기 힘든 이런 대형 홈런은 박병호만이 가능한 특허 수준이라 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때 그 삼성이었는데 성엽이 형도 옆에 그 보고 계셨거든요. 성엽이 형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비거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병호 형 뒤에도 많이 쳐봤기 때문에 병호 형 비거리를 보고 있으면 제가 타석에서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 뭐 역시 박병호다라는 말밖에는 뭐.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대형 홈런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일까? 제가 그 타격 담당 코치는 아니지만 그 워낙 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인 그런 거를 겸비한 선수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공이 들어왔어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홈런을 양상해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힘으로 하면 뭐 당연히 안 되니까 박병호 선수에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웨이트 할 때 뭐 무게 같은 거 들거나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힘이 타고났다는 거를 진짜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는 무게 한 1.5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같은 장거리 타자여도 병호는 워낙 힘도 좋고 일단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러웠고 남다른 그의 힘은 가끔 이런 일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공은 분명히 관중석까지 날아갔는데 약간 좀 둔탁한 소리가 났었죠. 조금 막힌 듯한 지금도 뱃이 부러진 거 아니냐 살펴볼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거 보면 박병호 선수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른 볼에 타이밍이 늦었어요. 먹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 치는 순간 배트에 이제 금이가 원하면은 저희 타자들은 손의 느낌으로 알거든요. 소리로도 듣고 부러졌다 하면서 그냥 뛰고 있었는데 공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부러졌는데 넘어갔지?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방망이가 부러져서 멀리 갔다는 거는 그만큼 그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힘이 없다고 한다면, 힘하고 스피드가 없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플라이로 잡힐 볼인데 그만큼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좋은 거고 그만큼 또 거기에 받치는 힘도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남다른 박병호의 파워는 단지 남들보다 좋은 체격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힘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 파워 속에 뭔가 특별함이 더 있다는 것인데 덩치에서만 힘이 좋다고 생각이 느끼지만은 꼭 몸이 좋다고 해서 파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병호의 그 파워는 이 하체, 특히 골반 쪽이 상당히 그 발달이 돼 있고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이 뭐 힘이 좋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하체 힘이 그 회전하는 힘이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타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이 안쪽 다리라고 그러죠. 이 다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면서 잘 붙는 것 같아요. 이 안쪽 다리가. 그래서 빨래를 짤 때도 물 많이 세게 자르면 이렇게 꽉 짜야 되잖아요. 이 짜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짜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본인이 마스터했던 이 방망이 이 갖고 노는 능력, 이 능력이 같이 합쳐지면서 홈런 타자가 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체를 빠르게 돌리면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치는 힘. 그는 이런 파워와 기술을 바탕으로 수비수들이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장타를 때려냈다. 공이 날아가는 순간 이견이 필요 없는 대형 홈런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이에 투수들도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박병호에게도 약점은 있을 것이다. 그의 홈런 질주를 저지시키기 위해 상대팀 투수들이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몸쪽 공이었다. 소위 몸쪽에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쪽 약점 그리고 좀 약간 높은 볼에도 약간 좀
약점도 있었고 단지 병호가 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칠 수 있었던 볼은 가운데에서 약간 낮은 볼, 바깥쪽 볼. 그 정도는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거의 다 우중간으로 많이 넘어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에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몸쪽 공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특별한 한 수가 떠올랐고 그는 이를 실제로 응용했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딱 기억나는 거는 이제 삼성의 김한수 타격코치님 계시잖아요. 이제 좌측 몸쪽 공이 왔을 때 홈런 치는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팔을 이런 식으로 홈런을 치는 거를 얼핏 기억을 했거든요. 최대한 어깨 각을 좁힌 상태에서 몸쪽 공을 쳐내던 선수 김한수. 박병호는 그의 폼을 배우고 싶었다.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슬쩍 가서 한번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은 몸쪽 공을 이렇게 치셨습니까?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요. 그냥 5분도 안 되는 조언을 슬쩍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몸쪽 공을 치는 연습에 그거를 플러스를 시켰죠. 마치 한쪽 팔은 버리는 듯한 이 특이한 타법은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것은 박병호만이 할 수 있는 대체 불가의 폼. 그냥 재미삼아 연습 때라도 뭐 한 번씩 가끔씩 따라해보고 하는데 병호 형 폼은 쉽게 할 수 있는 폼이 아니어가지고. 그걸 일종 이제 몸통 스윙인데 몸 전체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팔만 돌아서도 안 되고. 개인적인 기술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선수한테 대입을 시킨다 그러면 과연 다른 선수가 이렇게 칠 수 있을까?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몸에서 붙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정말 문제가 있지만 떨어져도 오른쪽 팔꿈치가 앞으로 잘 나와서 포인트가 앞에 걸린다고 하면은 타고난 신체 조건에 특별한 타격 방법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 그의 홈런은 단점을 극복하고 싶었던 선수 자신의 의지와 인내심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연일 계속되는 그의 홈런 행진을 두고 여러 가지 설이 나돌기 시작했다. 상대적으로 펜스 거리가 짧은 목동구장에서만 터지는 목동런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다른 구장이었으면 넘어가지 않았을 공이 목동구장이기 때문에 홈런이 되었다는 얘기다. 홈런을 30개 이상 치는 타자에게는 구장이라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제가 인정을 잘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어느 야구장이든 그리고 병호가 그 목동에서 홈런이 살짝 넘어가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비거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병호 선수의 파워면은 잠실이고 우리 국내 어른 프로 야구장에 가도 박병호는 그만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비거리가 그만큼 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목동에서 많이 해봤지만 목동이 그렇게 뭐 쉽게 홈런이 나오는 구장이 아니에요. 박병호 선수가 워낙 비거리가 많다 보니까 길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팬들이 봤을 때는 홈런 되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목동구장이 그렇게 막 진짜 뜨면 넘어가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실제 크기를 비교해보면 잠실구장을 제외한 구장 사이의 별다른 차이점은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대구구장보다 목동구장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아무래도 홈 경기장이기 때문에 모든 루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갖춰졌고 어느 선수들이나 이제 홈 경기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편한 건 사실이에요. 네. 50홈런의 역사를 먼저 쓴 이승엽의 경우도 타구장에 비해 홈구장에서 날린 홈런 개수가 많은 수준. 그런데 오히려 통계를 내보면 박병호는 홈구장에서 만든 홈런이 이승엽에 비해 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단지 목동구장을 작아 보이게 만든
홈런의 비거리 효과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우리 그 목동과 잠실의 이제 트랙맨이라는 이제 각종 그 통계 기록을 측정하는 기계가 이제 작년부터 부착이 됐는데 그 기계가 메이저리그에서 쓰는 것과 똑같은 기계입니다. 작년에 박병호 선수의 그 최다 비거리 홈런이 145.7m였고요. 그리고 평균 비거리가 131m 정도 나왔어요. 최다 비거리는 그대로 갖다 대입을 시키면 메이저리그에서 작년 4위였고 평균 비거리는 1위였어요. 물론 투수, 공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파괴력 면에서는 박병호의 파괴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였다. 메이저리그급 파괴력을 지닌 타자를 보기 위해 그의 경기마다 스카우터들이 진을 치기 시작한 것이다. 세간의 관심은 이제 그의 메이저리그 진출이었다. 메이저리그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고요. 이제 강정호 선수가 팀메이트다 보니까 강정호 선수가 진출을 할 때 그런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그리고 넥센 구단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미리 1년 전에 얘기를 했죠. 내년이면 이제 포스팅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래서 정말 1년 전부터 준비는 1년 전부터 하게 됐어요. 네. 박병호에게 호감을 보인 여러 구단 중 포스팅 경쟁의 승자가 된 것은 미네소타 트윈스. 미네소타가 밝힌 포스팅 금액은 1,285만 달러, 우리 돈으로 147억 원이었다.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아시아 타자 중 두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다. An all-star. So we're very happy to bring him to the United States. 놀랐죠. 네. 정말 많이 쓰긴 썼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강정호 선수의 역할이 컸죠. 강정호 선수가 진출해서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그 이후 선수들도 혜택을 보고 저한테도 이런 기회가 온 거죠. 프리미어 이제 12 때문에 작년에 대만의 전력 분석차에 가서 있을 때 그 미네소타 이제 아시아 담당 스카우트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계약을 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연봉하고 이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미네소타 트윈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요. 현재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이 포스팅 머니보다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딱 한 명, 조 마워 뿐입니다. 팀 연봉도 전체에서 19위, 스몰 마켓의 아주 전형적인 팀인데 그만큼 박병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게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 선수가 된 박병호. 이제 2016년 이후 그가 보여줄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 제가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는 여기 와서도 많은 장타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상대 투수들의 공에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강한 타구를 만들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타를 만들지 이런 연구나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1루가 되든 3루가 되든 저는 좀 수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수비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그만큼 또 지명타자를 한국에서 해봤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4월달, 5월달까지 날씨가 추워요. 컨디션 조절하기 굉장히 쉽지 않는 야구장이거든요. 미네소타가. 그렇기 때문에 지명타자보다는 정말 일루수로서 뛰었으면 하는 바람이 제일 큽니다. 메이저스도 지금 박병호 선수의 파워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나 어떤 감독이나 아마 전혀 없을 거예요. 이런 기대감에 부응하듯 그는 이미 장타자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의 홈런 본능은 이제 무대를 가리지 않고 활짝 펼쳐진 것이다. 제가 항상 웃으면서 선수들과도 얘기하지만 저는 여기서 신인이에요. 여기 문화를 배워야 되고 여기 야구를 배워야 되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올 시즌의 가장 큰 목표는 분명히 힘든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를 할지 그런 부분들을 잘 지키는 게 올 시즌의 목표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발판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홈런 왕으로 그리고 이제는 메이저리그의 거포로 우뚝 설 준비를 하고 있는 타자 박병호. 이제 그가 할 일은 그의 홈런 본능을 증명해내는 일뿐일 것이다. 신세기를 치고 이런 거는 분명히 박병호 선수가 어떤 야구에 대한 열정도 있는 거고 50개를 2년 연속 쳤다는 거는 65분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박병호 선수이기 때문에. 남들은 평생 친 홈런을 다 끌어모아도 채우기 힘들다는 50홈런을 한 시즌 만에 몽땅 쏟아낼 줄 아는 타자 박병호. 그렇다면 그 많은 홈런 중 사람들의 뇌리에 가장 깊이 남아있는 홈런은 어떤 것일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저 감독 초태 9회 말 투아웃의 어떤 동점 3런. 딱 하나가 기억이 나요. 그 목동 야구장에서 전광판을 통째로 넘겨버린. 하나를 뽑자면 저는 목동에서 그 전광판 백스크린 전광판 넘긴 그 타구가 그거는 아마 야구할 때 동안 평생 잊지 못할 타구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병호 중견수 공입니다. 박병호의 시즌 12호. 자, 지금 보시면요. 전광판을 넘어갔나요? 전광판 끝을 맞고. 저는 정한판 넘어간 걸 못 봤어요, 사실. 근데 이제 홈에서 더가웃에 들어왔는데 이제 그때 당시 브랜든 나이트 선수도 그렇고 넘어갔다고 스코어보드를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진짜 넘어갔더라고요. 저조차도 어떻게 이게 넘어가지? 되게 신기했어요, 그때는. 사실 그에게 이런 홈런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타자가 방망이를 돌리는 순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크기를 직감하게 되는 대형 홈런. 와, 정말 큰 홈런이 나왔어요. 지금 외야수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넘어갔어요. 예. 와, 한 150m 정도 간 거 아닌가요? 박병호 왼쪽으로 갑니다. 타구로 반대쪽 넘어갔습니다. 와, 이거 어디까지 간 거죠? 꼭대기 광고판 위로 넘어간 거 아닌가요? 공의 궤적조차 따라가기 힘든 이런 대형 홈런은 박병호만이 가능한 특허 수준이라 할 만한 것이었는데 그때 그 삼성이었는데 승엽이 형도 옆에 보고 계셨거든요. 승엽이 형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비거리가 상당히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제가 병호 형 뒤에서 많이 쳐봤기 때문에 병호 형 비거리를 보고 있으면 제가 타석에서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비거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역시 박병호다라는 말밖에는 그렇다면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런 대형 홈런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일까? 제가 그 타격 담당 코치는 아니지만 워낙 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적인 그런 거를 겸비한 선수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공이 들어왔어도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홈런을 양상해내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힘으로 하면 당연히 안 되니까 박병호 선수에게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웨이트 할 때 무게 같은 거 들거나 같이 운동을 하다 보면은 힘이 타고났다는 거를 진짜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는 무게 한 1.5배는 더 드는 것 같아요. 같은 장거리 타자여도 병호는 워낙 힘도 좋고 일단 타고난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부러웠고. 남다른 그의 힘은 가끔 이런 일까지 만들어내기도 했다.
공은 분명히 관중석까지 날아갔는데 약간 좀 두텁한 소리가 났었죠. 꼭 막힌 듯한, 지금도 뺏이 부러진 거 아니냐 살펴볼 정도인데. 그렇습니다. 대단하네요. 이런 거 보면 박병호 선수의 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빠른 볼에 타이밍이 늦었어요. 먹혔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딱 치는 순간 배트에 이제 금이 가거나 하면은 저희 타자들은 손의 느낌으로 알거든요. 소리로도 듣고 부러졌다 하면서 그냥 뛰고 있었는데 공이 넘어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부러졌는데 넘어갔지? 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방망이가 부러져서 멀리 갔다는 거는 그만큼 그건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힘이 없다고 한다면, 힘하고 스피드가 없다고 한다면 뭐 분명히 플라이로 잡힐 볼인데, 그만큼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만들어내는 기술도 좋은 거고, 그만큼 또 거기에 받치는 힘도 좋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남다른 박병호의 파워는 단지 남들보다 좋은 체격에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힘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 파워 속에 뭔가 특별함이 더 있다는 것인데. 덩치에서 뭐 힘이 좋다고 생각이 느끼지만은 꼭 몸이 좋다고 해서 파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병호의 그 파워는 이 하체, 특히 골반 쪽이 상당히 그 발달이 돼 있고 강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몸이 뭐 힘이 좋다 이거는 절대로 아니고, 단지 이제 그런 하체 힘이, 그 회전하는 힘이 남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강한 타구를 보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다리와 뒷다리, 이 안쪽 다리라고 그러죠. 이 다리가 회전이 굉장히 빠르면서 잘 붙는 것 같아요. 이 안쪽 다리가. 그래서 빨래를 짤 때도 물 많이 세게 자르면 이렇게 꽉 짜야 되잖아요. 이 짜는 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짜는 힘과 그 다음에 이 자기가 본인이 마스터했던 이 방망이 이 갖고 노는 능력, 이 능력이 같이 합쳐지면서 홈런 타자가 더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하체를 빠르게 돌리면서 공을 아래에서 위로 밀어치는 힘. 그는 이런 파워와 기술을 바탕으로 수비수들이 넉넉히 볼 수밖에 없는 장타를 때려냈다. 공이 날아가는 순간 이견이 필요 없는 대형 홈런 앞에서 모두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다. 이에 투수들도 살 길을 찾기 시작했다. 박병호에게도 약점은 있을 것이다. 그의 홈런 질주를 저지시키기 위해 상대팀 투수들이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몸쪽 공이었다. 소위 몸쪽에 상당한 약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몸쪽 약점, 그리고 좀 약간 높은 볼에도 약간 좀 약점도 있었고, 단지 병호가 칠 수 있었던, 그 당시에 칠 수 있었던 볼은 가운데에서 약간 낮은 볼, 바깥쪽 볼, 그 정도는 상당히 장점을 갖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타구가 거의 다 우중간으로 많이 넘어가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그에겐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몸쪽 공을 쳐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헤매던 그에게 특별한 한 수가 떠올랐고, 그는 이를 실제로 응용했다는 것이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딱 기억나는 거는 이제 삼성의 김한수 타이코칭이 계시죠. 네. 뭐 원정 끝나거나 맛있는 거 뭐 먹으러 갈 때도 항상 병호 형 따라다녔기 때문에 병호 형은 그냥 야구 얘기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 야구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강한 선수였고, 상당히 뭐 너무 박병호 선수 너무 뭐 예의도 바르고 항상 겸손하다 보니까. 뭐 병호가 원체 성격이 좋아가지고 저 말고도 모든 선수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병호를 좋아하기 때문에 병호가 뭐 이런 행동들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생활들 면에서 잘했기 때문에 병호를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국 그는 트레이드된 그의 8월 이후에만 홈런 13개를 날리며 개인 통산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트레이드는 그에게 최초의 경험을 줄줄이 가져다 준 것이다.
홈런이 두 자릿수가 처음 돼봤어요. 10개째 치는 순간 제가 이승용 선배한테 가가지고 선배님 축하해주세요. 뭐? 선배님 저 프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쳐봤어요. 두 자릿수 홈런을 쳤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그를 이토록 갑자기 변하게 만든 것일까? 단순히 팀이 바뀌었다는 것만으로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일까? 연습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근데 경기를 나가다 보니까 이거 연습과 좀 다르더라고요. 왜냐면 경기에서 발생하는 상황들의 그런 것들은 경기를 통해야만 배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경기를 계속 출장하다 보면서 깨닫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4번이 강해야 팀이 그래도 어떤 무게감이 있거든요. 중심이. 이 팀의 어떤 주축이 되기 위해서 4번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함으로 해서 너는 충분히 네 몫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고 힘들더라도 견뎌야만이 너는 지금보다 장래가 더 보장되는 선수다. 2012년 그는 넥센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풀 시즌을 준비했다. 완전한 4번 타자로 자리 잡은 그에게 이제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2012년도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목표로 세운 게 있었어요. 정말 뼈가 부러지고 경기에서 뛰지 못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정경기를 한번 나가보자. 정경기를 나가면 분명히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세운 게 정경기 출장이었어요, 저는. 전경기 출장이라는 크나큰 목표를 세운 그에게 2012년은 그 이상의 수확을 가져다 주었다.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넘겼습니다. 박병호 좌측 탐장을 넘기는 시즌 30번째 홈런입니다. 그리고 0대0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넥센 히어로즈가 박병호의 솔로 홈런으로 한 점 먼저 앞서 나갑니다. 자, 이 홈런은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처음으로 시즌 30호 홈런을 때려냈다는 점과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타점도 100타점에 이제 2점을 남겨놓는 그런 홈런이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한 달 후엔 시즌 20개의 도루까지 성공시켜 20홈런, 20도루까지 달성해내고 마는데 20 클럽에 가입을 합니다. 시즌 20번째 도루를 성공시키는 박병호 선수입니다. 참 초구를 선택을 했네요. 통산 35번째 20. 그거는 사실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팀은 6위였고 이미 가을 야구는 끝났었고 저는 도루 개수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사인이 안 나면 뛰지 못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는 코칭 스태프의 배려였죠. 얼마 남지 않은 기록이었고 기회 될 때 뛰어라. 예. 그래서 사실 좀 코칭 스태프가 만들어준 좀 그게 크죠. 네. 뭐 홈런이야 뭐 20개 실수가 있지만 주루풀에 센스가 없다고 한다면 도루를 20개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박병호 선수는 뭐 코치님들 도움을 많이 받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이 주루플레이 쪽에 센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루를 20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건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본인의 저는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록 행진은 계속되었다. 해마다 개인 통산 홈런 개수를 늘려가던 그는 2014년 10월엔 결국 시즌 50호 홈런을 쏘아올려 이승엽, 심정수 이후 역사상 3번째 50홈런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다. 사사구가 하나도 없어요. 박병호 왼쪽으로 갑니다. 넘어갔습니다. 박병호의 시즌 50번째 홈런포. 2015년 그의 홈런 개수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더 뜨거워졌다. 이제 관심의 주제는 그가 과연 이승엽의 홈런 기록을 깰 것인가, 그리고 아무도 달성하지 못했던 2년 연속 50홈런을 기록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뭐 지금 페이스면은 뭐 가볍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도전해서 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56호는 뭐 저는 제일 마지막 경기에서 나왔지만 박병호 선수는 좀 더 일찍 시즌을 마지막이 아니라 분명 100게임 넘어서도 분명히 가능한 숫자라고 봅니다. 워낙 파괴력 있는 타자이기 때문에. 번아웃 전는 3루와 1루. 여기서 93호 홈런이 터진다면 팀의 역진을 홈런포가 되고요. 모든 기록이 다 바뀌는 거예요. 모두가 한 목소리를 외치는 그 이름 하나, 오직 박병호. 자, 이번에는 멀리 갑니다. 한번판 박병호입니다. 결과는 걸렸습니다. 박병호의 득점짜리 홈런이 터지면서 이 홈런으로 역전, 그리고 자신의 한 시즌 최다 홈런 기록, 거기다가 한 시즌 최다 타점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홈런과 타점 기록을 동시에 갱신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중심 타자 역할을 못해서 좀 스트레스도 많았고요. 그리고 좀 저도 사람인지라 타점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쓰고 싶었지만 신경이 쓰였던 것도 사실인데 오늘 홈런이 팀 승리도 이끌 수 있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홈런도 이제 작년 기록을 넘어섰고, 그리고 최다 타점도 넘어서서 정말 뜻깊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과연 박병호 선수의 기록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을까요? 라고 싶을 만큼 2년 연속 50홈런은 참 대단한 기록이죠. 한 해에 50개 치기, 프로 통산 50개 치기도 쉽지 않은데 그걸 2년 동안 쳤다는 거는 대단한 기록이죠. 50개 넘긴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박병호 선수가 이제 매년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저는 그 모습이 더 놀랍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분명히 50개를 쳤으면 그 폼에 좀 안주를 하고 개인적으로 안주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50개를 넘기고 또 딱 그런 얘기였으니까 그 체크 스윙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제발 그것만큼 하지 말자. 삼진을 당하더라도 돌리자. 그리고 한 경기 못했다고 해서 막 잠 못 자고 힘들어하지 말자. 그 마음을 좀 계속 매일매일 새겼는데 하지만 언제나 마음뿐이었다. 2006년 상무에 입대했다 다시 복귀하는 초강수를 두며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만 결국 기량은 점점 더 하락했고 급기야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부상까지 당하는 내리막길에 서게 된 것이다. 훈련을 게을리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지 않은 탓도 아니었다. 딱히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었다. 이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짐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졌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아예 자신감조차도 없었어요. 너무나 모든 상황이 너무나 싫었고 많이 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뭐 병호가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병호는 멘탈적으로 그렇게 강한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원체 이 하드웨어가 좋아서 그걸로 커버하는 선수지 착하고 여린 선수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담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니까 좀 몇 년 같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마음이 좀 많이 약하고 좀 여리고 뭐 심리적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너무 좋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바깥쪽 역시 헛스윙 삼진으로 박병호 물러납니다. 스스로 움츠러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위축감 속엔 당시 LG라는 팀의 상황도 한 몫을 하고 있었다. 제가 참 이제 이야기하기가 참 조심스럽네. 조심스럽지만은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는 자기 LG에서는 빅5 그러고 선수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가고 한 타석 두 타석 못 치면은 선수를 또 교체가 될 수 있고 또 2군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배트복스에 들어가면은 불안하거든요. 쳐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불안하니까 자기 스윙을 더더욱 못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만남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 그러니까
신체로 따지면은 기본적인 신체 검진 하듯이 심리 검진을 쭉 해요. 모든 신인 선수들이든 우리 팀의 새로운 선수들은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게 왜 포텐셜이 안 터지냐, 왜 홈런을 못 치냐,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또 주변에 있는 감독 코치님이 기대가 엄청 많은데 그 기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그런 상황이었죠. 네. 하지만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는 도움을 요청했고 스스로 돌파구를 찾기 시작했다. 부상 때문에 팔꿈치를 수술을 해서 1군 전지훈련에 참가를 못하고 2군 전지훈련을 참가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기태 감독님으로 계셨고 저한테 이제 후배들이 있는 데에서 저를 세워놓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원도 지금 몇 년 차야, 연봉은 얼마야, 올해 목표가 뭐야, 이렇게 좀 후배들 앞에서 말하면 좀 저한테는 좀 창피했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는 야구 선수 안 된다, 뭐 이렇게 따끔하게 좀 혼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힘든 마음에 상처까지 입어서 이제 한덕현 박사님한테 찾아갔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수들이 그 뜻을 알아듣기에는 이들이 여유가 너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님이 잘 되라고 어떤 강한 정신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이 선수한테는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당신 많이 아프겠다, 당신 그렇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슬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그냥 위로를 받고 많은 선수였으면 소위 말해서 박병호가 아니죠. 막 몇 시간 동안 막 얘기하면서 사실 눈물도 보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감독님한테 내일 찾아가서 감독님께서 지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약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그런 모습 보이면 좀 더 강하게, 좀 더 강한 질책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처음에는 이게 뭐지? 어떻게 얘기를 하지 했는데 아프긴 아프겠지만 그래도 당신이 김기태라는 어떤 한국의 전설 정도는 쓰러뜨려 봐야 장구의 자신의 포텐셜을 터뜨릴 거 아니냐. 정말 다음 날에 얘기를 했어요. 감독님이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2군에 있을 때 이제 1시에 경기가 다 이제 시작을 해서 끝나면은 감독님과 짧으면 1시간 매일같이 연습을 하면서 감독님한테 좀 많이 배우고 감독님과 좀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네,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그는 서서히 일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 회복세가 눈에 띄는 속도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였다. 바짝 연타석 홈런을 치는 시기도 있었지만 그 며칠뿐이었다. 그 사이 트레이드 영입, 부상 선수 복귀로 주전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만 갔다. 야구도 자기가 자신감이 있어야 자기의 100%의 이제 스윙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당시에 코칭 스태프에서도 삼진 당해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했어요. 그는 그렇게 1군과 2군을 오가며 속만 태우고 있었다. 해가 바뀌어도 그에게 따라붙는 수식어는 불확실한 미래를 점치는 차세대 거포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팔꿈치 재활로 1군에 늦게 합류한 그는 더 이상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없음을 깨닫는다. 그때가 2011년이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기다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오지환 선수는 3년 동안 꾸준하게 1군에서 버텼고 참아줬고 구단이 참아줬고 감독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줬기 때문에 오지환 선수가 지금 서서히 이제 어떤 선수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박병호 선수는 상황은 똑같지만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다는 거. 반복되는 거죠. 1군에 올라와서 바로 뭔가 결과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니까 또 내렸다가 또 올렸다가 그런 게 이제 선수를 좀 약간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팀도 그렇고 뭐 본인도 그렇고 사실 많은 인내가 좀 필요한 작업이죠. 2군의 베리 본즈. 하지만 1군에서의 통산 타율은 고작 1할 9푼이었다. 2011년도에 정말 저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솔직히 야구를 하고 있었지만 좀 뭔가 좀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제 손에서 야구를. 그만큼 자신감이 너무 없었어요. 내가 여기서 만약에 야구를 쳤습니다. 우측에 그의 순서가 돌아왔다. 타석에 들어서서 때를 기다리는 사나이. 박병호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측 탐장 공은 어김없이 담장을 넘어가고 있었다. 넘어갔습니다. 좌측 장외로 나가는 큰 홈런 박병호. 뭐 좌우로 치는데 뭐 이 홈런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워낙 힘이 좋으니까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투수는 또 승부욕이 또 되게 세거든요. 일단은 뭐 살짝 찐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 중심에 맞아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흔히 하는 얘기들은 야 괴물이다 괴물 뭐 그냥 힘이 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대한민국 홈런왕에서 이제는 메이저리그 홈런왕이 되기 위해 과감히 도전장을 던진 사나이. 우리는 그를 홈런 본능 거포 박병호라 부른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될성부른 떡잎으로 눈여김을 받았던 소년 박병호. 일단 신체 조건부터 달랐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다. 학창 시절에 이제 또래 선수들보다 키가 컸어요. 그 키가 크고 덩치가 크다 보니까 또래 선수들보다는 근육량이 좀 남들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술 습득이 좀 빨리 되는 것 같았고 185cm에 90kg. 고교 시절 이미 프로 못지않은 체격을 갖춘 그는 타고난 손목 힘까지 겸비해 대형 타자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2루 타치는 박병호. 역시 잘 치네요. 박병호 잘 치는 선수들입니다. 참 고등학교 선수로서는 참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금 네. 스윙하는 거 봐서는 같은 또래 선수보다는 공격하는 스타일이 한 수 위네요. 네, 박병호 선수. 뭐 중학생 때 이제 목동야구장을 썼는데 그때 홈런을 쳤는데 목동야구장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이 정말 중학생이 홈런 치는 거는 김동주 선배 이후로 처음 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기억에 남았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통령배 대회 때 제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화순고등학교랑 경기를 하는데 앞선 두 타석에서는 이제 볼넷으로 나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를 갖게 될 전남 화순고등학교 대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원아웃의 주전 없어졌습니다. 박병호 3번 타자 투 쓰리. 2004년 4월 29일 대통령배 야구대회. 화순고와의 1회전에서 동대문구장 펜스를 넘기는 홈런을 기록한 고등학교 3학년 박병호. 본선 무대에서도 역시 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음 타석에 들어서 또다시 홈런을 날려버리더니 홈런! 박병호 연타석 홈런입니다. 연타석 홈런 치는 박병호 대회 21호입니다. 그 다음 타석에서도 또다시 쭉쭉 뻗어나가는 홈런을 쳐내고 만 것이다. 넘었습니다. 3연타석 홈런입니다. 박병호. 자, 3연타석 홈런. 고교야구에서 3연타석 홈런은 네 번째 발생한 사건. 그런데 박병호는 여기에 한 타석을 더했다. 3연타석 홈런으로 기록이 끝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이제 휴먼고등학교랑 경기를 하는데 제가 첫 타석에 홈런을 쳤거든요. 대한야구협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4연타석 축하한다고 이제 특별상을 시상을 하겠다고. 그래서 왜 이게 4연타석이었는데 저는 연결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떻게 이런 홈런이 나왔을까 하는 좀 그런 신기로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병호 선수가
그 다음에 무슨 경기에 나간다거나 뭐 스카우트가 뭐 다른 선수를 보러 갔다 뭐 이랬는데 저 친구가 4연타석 홈런을 쳤던 선수래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또 시선이 박병호 선수한테 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 선수 그 기록만으로도 프로 구단에 좀 뭔가 표적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최초의 4연타석 홈런 기록을 보유한 고교 괴물 타자. 이런 그를 일찌감치 낙점한 팀은 LG 트윈스였다. 구단 생각도 마찬가지였겠죠. 참 이 선수를 1차 지명으로 영입을 해서 육성을 통해 그 입단한 구단에서 이제 키워내고 싶은 욕심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다 마찬가지 생각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제 그해 야수 최고 금액을 받고 LG를 입단을 하게 됐는데 뭐 금액도 이제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많은 기대를 받으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조금의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고교 야구 사상 첫 4연타석 홈런을 날렸던 LG의 새내기 박병호는 자신의 1호 홈런을 신고했습니다. LG 신인 박병호는 상승세의 타격감을 자랑하며 신인왕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은 타격감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시즌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뽑혀온 차세대 거포. 그에게 거는 기대는 다른 신인 선수에게 거는 기대와는 수준이 다른 것이었다. LG 팬들 중에서 박병호 기대 안 했던 사람이 없죠. 우타 거포는 뭐 LG 팬들의 꿈이죠. 네. 우타 거포만 들어오면은 이병규랑도 어울려, 박용택과도 어울려. 얼마나 좋아요. 3, 4, 5번을 좌타, 우타, 좌타로 딱 넣을 수가 있는데.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5월 초까지 자신의 진가를 확연히 드러냈다. 높은 공 좌측 당장 좌측 당장 홈런이 넘어갔습니다. 백투백 홈런이 나왔습니다. 박병호 시즌 자신의 첫 번째 홈런 솔로 홈런으로 장식을 하는 박병호입니다. 5게임 출장에 6개의 안타, 그중 3개가 홈런이었다. 그때 당시에는 솔직한 마음은 모든 선수들이 내가 TV에서 봤던 선수들인데 이제 경기를 하는구나 그런 좀 많은 좀 떨림과 긴장이 좀 많았어요. 기라성 같은 선배들과 경쟁을 해도 떨어지지 않는 이 파워만큼은 정말 수준급 그 이상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조금 그런 기교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세일 삼진 경기 끝. 하지만 차세대 거포에게도 프로의 벽은 만만치 않은 것이었다. 백도로 갔어요. 토마싱. 어려운 거로 지금 빼시 나가요. 참 나쁜 습관이에요. 스윙도 아니고 굉장히 급하고 지금 스윙도 아니에요. 네. 소진이나 재능을 본다면 앞으로 크게 될 선수거든요. 미처 재스윙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내려오는 일이 많아졌던 것이다. 박병호 선수 초년병 1군, 2군 오가던 시절에 이제 상대 투수들과 얘기를 해보면 박병호는 투수 스트라이크만 잡으면 무조건 삼진이다. 이런 선수였어요. 박병호 별명이 체크박이었어요. 체크박. 스윙을 못하는 거예요. 삼진을 당하는 건 좋은데 스윙도 못하고 삼진을 당하니까 이거는 거의 심리적으로 완전히 위축되어 있다는. 그만두면은 부모님을 어떻게 볼까? 좀 그런 생각들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야구를 하기 때문에 혼자 지방에서 이제 주말 부부 생활을 하셨고, 어머니가 이제 형과 저를 이제 평일에 이제 키우다시피 하셨는데, 내가 여기서 야구를 그만두겠다 말은 못 하겠고, 만약에 그만두면 별 자신이 없었고, 좀 그랬어요. 하지만 그에겐 또 다른 운명이,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트레이드였다. 이적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달 31일, 넥센과 LG의 갑작스런 트레이드 발표에 야구계가 술렁였습니다. 투수 송신영과 김성현을 심수창 박병호와 2대2로 맞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나락에 떨어져 있던 박병호를 넥센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데려간 것이다. 프로 팀은 팬들을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팀을 운영해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트레이드를 감행한다는 건 선수들 사기도 문제도 그렇고 팬들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팬들이 봤을 때는 아니 1군에 있는 김성현 선수하고 선발 하나 주고 키포인트 송신영이 주고 박병호를 왜 꼭 굳이 데리고 왔어야 되는지 그러면서 참 욕도 많이 얻어먹었죠. 이제 넥센에서는 1군에서 이제 주전급 선수들이 LG로 트레이드가 된 거고 김성현 선수, 뭐 송시영 선수에서 그리고 반대로 LG는 이제 유망주급 선수를 이제 내보낸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도박이었던 거죠. 박병호가 몇 년 동안 지금 LG에서 그래서 고생하고 실력을 뽐내지 못했는데 그게 실력이었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팬들,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LG에서는 뭐 그렇게 많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박병호 선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박병호를 선택한 김시진 감독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경기를 보니까 뭐 좌우로 치는데 뭐 이 홈런이라는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측도 그렇고 뭐 센터도 그렇고 좌측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박병호 정도면은 목동에서 최소 30개 홈런 30개 타점 한 80타점 정도는 충분히 쳐줄 거다 생각을 하고 우리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선수다. 그래서 트레이드를 좀 하게끔 좀 해달라. 상당히 잠재 능력이 있는 선수다. 왜 저런 선수가 2군에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의구심도 들었고 뭔가 문제는 있으니까 2군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좋았죠. 네, 오히려 좋았어요. 좀 사연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넥센에는 그런 선수들과 이렇게 뭔가 마음이 통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건 좋았어요. 사실 넥센도 그렇게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시즌이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이대로라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박병호를 불러들인 김시진 감독은 하나의 처방전을 내려주었다. 그 내용은 바로 감독님을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남은 경기에서도가 부상이 없는 한 전 경기를 다 내보낼 테니 그리고 코치한테도 너 폼 어떻게 고쳐라 이런 얘기를 못하게 할 테니 그냥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50타석을 삼진을 먹더라도 나는 내가 감독 있는 동안 난 4번이다. 하루는 제가 삼진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감독님께서 지금 스윙 너무 좋았다고 앞으로 200번 삼진을 이렇게 당하라고. 그 터지는 시기가 어떤지 몰라도 그때까지 기다릴 거니까 타석에 대한 어떤 부담을 가지지 마라. 상상을 초월하는 처방전을 받아든 박병호는 새로운 타석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구 크게 날아갑니다. 담장을 넘깁니다. 박병호 솔로 홈런. 시즌 1호 LG에서 만들어내지 못했던 시즌 첫 홈런 마수거리 홈런을 넥센에 와서 오늘 경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단한 힘이에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홈런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얼떨떨하게 진짜 그라운드를 돌았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친 홈런이기도 하고. 단지 팀이 바뀌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 넥센에서 혹시 특별한 훈련을 시킨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졌지만 박병호 능력을 저희들이 본 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보다 또 어떤 심리적인 문제 아닌가.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이제 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크게 변화를 줄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단지 이제 그 환경의 변화라든가 계속 이제 또 1군에 있지 못하는 그런 좀 위축이라든가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병우랑 많이 이제 그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대화 속에서 병우의 그런 이제 믿음 또 그 당시에 김시진 감독님에 대한
병호에 대한 믿음.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 그는 점점 타석의 재미와 팀의 의미를 알아갔다. 8월 20일 기아전 투수 유동훈을 상대로 선 마지막 타석이었다. 그는 계속 공을 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투 스트라이크까지 몰렸지만 침착하게 공을 골라낸 박병호. 그리고 멀리 그리고 높이 떠 날아가는 공. 이것은 그날 경기를 끝내는 결정타, 끝내기 홈런이 되어주었다. 트레이드된 지 단 20일 만에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던 것이다. 제 생애 처음으로 이제 끝내기라는 거를 이제 쳐봤거든요. 근데 끝내기 홈런 치고 나서 저도 모르게 어떻게 어디서 봤는지 이제 세레머니를 하면서 홈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트레이드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모든 선수들, 제가 집에 와서 비디오를 다시 봤거든요. 모든 선수들이 그렇게 기뻐해주고 막 물 뿌리고 막 하면서 그 홈런으로 인해서 제가 넥센이라는 팀에 좀 금방 스며들었던 것 같아요.